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뉴욕 중고시장이 오늘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낙관론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최고 AI 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조나단 메이어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를 처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전국의 주택 거래가 새해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이 주택 매매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AI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이 실적을 발표하고 전망까지 좋은 것으로 나오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물론 이 AI와 관련된 다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주가는 이 시간 현재 폭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을 때 어제보다 15% 선에서 급등하며 776달러대에 거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I와 관련된 다른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상당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엔비디아 비롯해서 AMD, 퀄컴 등 글로벌 주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미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수는 LA 시간 오늘 아침 8시 10분 기준 전장보다 4.4%가 상승했습니다.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AMD가 전장보다 11.1% 급등세 나타냈고요. 이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ASML, 어플라이드 머니얼리어즈,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4에서 6% 사이대로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또 반도체 설계업체죠. 이 암 주가도 장중 7.9% 급등해서 거래됐습니다. 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약 7% 가까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호실적의 가이던스까지 매우 좋게 나오니까 그 여파가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전문가들이요, 그 엔비디아가 내놓은 낙관적인 전망이 AI와 관련한 그 주식에 다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AI와 관련한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젠슨 환 엔비디아 CEO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 전반에 걸쳐서 AI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카슨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은 죽음 그리고 세금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젠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놀랍게도 또다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면서 홈런을 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솔리타 마르셀리도 AI 관련주의 단기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오늘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만큼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뿐이고 절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박현경 기자 나오실 때마다 무슨 생활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나 AI나 이런 부분은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가장 첫 아이템으로 가지고 와서 야, 엔비디아가 정말 대세긴 대세구나, IT가 대세구나 싶었어요. 아니, 어제 아침에 제가 뉴욕 중고시장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만 해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한쪽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었다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이게 그냥 발표되고 나니까 지금 야단들 났습니다. 네. 이 AI 시대의 도래가 법 집행과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지금 연방정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법무부가 이 관련 사안을 전담할 이 Chief AI Office, 최고 AI 책임자라는 직책을 신설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아침에 나왔네요. 네, 연방 법무부가
법무부가 오늘 첫 최고 AI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프린스턴 대학의 조나단 메이어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메이어 교수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법치를 유지하고 이 나라의 안전 또 시민들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메이어 교수는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재임할 당시에 그 기술 고문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어 최고 AI 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메이어 교수는 법 집행, 인권 담당 당국자들로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갈런드 법무장관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AI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수사와 또 형사 기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 네. 그리고 AI 이용의 윤리적 쟁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이제 주로 담당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 일할 기술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모집하는 업무 역시 이 메이어 교수가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연방 정부의 당국자들은 챗 GPT의 등장으로 AI의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나서 이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 부심해 왔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AI의 이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미 마약, 또 불법 약물 추적 등에서 AI 기술을 적용했고요.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도 증거물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AI 활용했었죠. 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연설에서 AI 기술이 테러 적발을 돕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닌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 편견 증폭, 선거 조작, 사이버 범죄 악용 같은 여러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신기술이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합쳤을 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왜 후드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어디 침입해서 뭘 훔쳤다. 그게 찍혔다. CCTV에. 그러면은 그거를 AI가 이렇게 마스크도 벗겨진 얼굴, 선글라스가 벗겨진 얼굴, 후드가 벗겨진 머리 이런 것까지 다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 네. 거는 그래서 요즘 무슨 뭐 그렇게 이제 들치기들이 뭐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한꺼번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들어와서 물건 확 들고 도망가고 그럴 때도 그냥 한번 이렇게 CCTV가 한번 쓱 훑은 그러한 카피만 갖다 놓고도 충분히 범인들을 다 잡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범법을 했다가는 꼼짝 못하는 그런 하지만 또 세상이에요. 한쪽에서는 우리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얼굴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자, 올해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일단 올해 들어 첫 한 달, 그러니까 지난달 1월 동안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건데요. 1월 전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 400만 건이었습니다. 네. 이건 그 한 달 전인 작년 12월보다 3.1%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지만 1년 전인 작년 1월과 비교해선 여전히 감소했는데요. 1.7% 감소했습니다. 근데 주택 매매는 보통 거래 종결까지 통상 1,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렇죠. 1월 매매 건수 통계라고 하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 주택 거래량은 뭐 미국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는데 지난해 10월 들어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금융위기
잡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까지 더 줄어서 거래 감소가 심각했고요. 이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달엔 다시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 거래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1월 주택 가격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7만 9,100달러였습니다. 이건 작년 1월보다 5.1% 오른 겁니다. 그렇게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거래량은 아직까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1월 거래량 증가, 추가적인 거래 확대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로 것이다. 본 겁니다. 그리고 등록 매물이 다소 늘고 있다면서 구매자들도 작년 말보다 낮아진 모기지 금리 혜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